오늘은 배경 컨셉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하늘과 지형, 나무와 건축물 이렇게 4가지 요소로 분류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무 그리는 방법을 배울 때 도움이 될 만한 교재와 화보를 소개하고 일상에서 배울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고 그것을 활용해 일러스트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소개하는 도서는 꽃 그리기입니다. 꽃과 식물을 그리는 방법을 공부할 때 좋은 도서인데요. 잎을 그릴 때 중앙을 중심으로 꺾여있는 원칙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배경 컨셉 아트를 공부할 때 기본이 되는 4가지 요소는 하늘과 구름, 지형과 바위, 식생과 나무, 건물과 재질 등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지형과 건물 사이의 감초 역할을 하는 식생과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테니컬 아트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물학과 예술이 결합된 미술 장르입니다. 우리말로는 식물 정밀화 또는 세밀화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백과사전이나 과학서적의 도감에 사용되는 일러스트를 그릴 때 활용되는 드로잉 기술입니다. 주로 잎을 그리는 방법이 기본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나뭇잎은 중앙의 곡선과 외곽의 곡선이 기준이 되어 구부러진 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형태는 모든 각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잎의 각도별 형태의 특징과 최단선 묘사 순서를 기억해두면 형태를 표현하는 기술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형태는 식물뿐만 아니라 곡선이 채용된 모든 인공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첩되거나 형태가 복잡한 잎의 형태는 직선으로 외곽을 설정한 후에 묘사하면 형태가 틀어지지 않고 객관적인 묘사가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형태가 어느 정도 묘사되면 가볍게 색을 설정합니다. 같은 표현 기법으로 간략한 채색을 진행했는데요. 실사의 느낌과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에서 오는 차이는 기본 색의 채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색 지정은 스타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됩니다. 보테니컬 아트와 같이 작은 식물을 자세히 그리는 분야가 있다면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분야에 활용되는 나무 그리는 기법도 있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기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외곽의 형태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묘사를 시작하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의 묘사를 강조하는 방식의 드로잉 또는 페인팅 기법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도서는 드로잉 앤 페인팅 트리라는 책인데요. 나무를 그리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소개하는 기법서입니다. 기본 미술 서적인데요. 애니메이션 배경 미술에 활용되는 스케치 기법과 동일한 방법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배경 미술을 보는 사람들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어느 책이나 비슷한 기법이 소개되어 있을 텐데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본색을 지정하여 형태의 외곽을 표현하고 실루엣 안에 최소화된 명암의 단계를 표현하여 형태를 확정짓는 방식입니다. 나무 같은 자연물은 형태가 복잡하여 그 경계면의 형태도 꽤 복잡한데요. 바로 이 경계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종류와 형태의 폼이 결정됩니다. 물론 개체의 특성에 부합되는 단계별 색상의 선택도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개체의 기본색과 날씨, 주변 색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작업의 경우 브러쉬의 형태를 이용하여 외곽의 형태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작업의 경우라면 특징적인 형태의 브러쉬를 만들거나 스케치로 외곽의 특징을 형태로 표현한 후 페인팅 작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왼쪽은 모카의 배경 작화라는 도서인데요. 대표적인 개체들을 특징으로 구분하여 그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익혀두면 풍경화를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야외에서 구도화 요소를 라인 스케치로 메모하고 작업실에 와서 이런 정형화된 기법으로 완성을 하기도 합니다. 야외에서 촬영해온 실사의 배경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일러스트로 바로 활용하기엔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요. 영상의 채도를 올려보면 애니메이션 느낌의 색이 강조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사의 색을 관념색까지 채도로 올려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채도가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였다면 바로 실기를 진행하여 연습을 진행합니다. 큰 실루엣으로 외곽을 스케치하고 색을 채워 기본면을 설정하고 명암을 단순하게 나눕니다. 단순화된 명암 위에 세부적인 덩어리를 설정하고 그림자로 묘사된 형태를 확정하며 마무리합니다. 사실 개체를 구분하는 요소는 형태와 기본색이고요. 그리는 순서는 모두 비슷한데요. 완성된 스케치의 흑백 묘사를 진행할 때도 비슷한 순서로 표현을 진행합니다. 라인으로 정리된 기본형이 완성되었다면 나머지 작업은 형태를 다듬거나 확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나무를 간단한 컬러화로 그려보겠습니다. 실루엣과 가지를 가볍게 스케치하고 나뭇잎 형태의 브러쉬를 활용하여 나무의 실루엣을 설정합니다. 나무의 그림자를 지정한 색으로 묘사하며
형태를 구체화하며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계략적인 나무 그리는 방법이 익숙해졌다면 이번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맑은 날 찍은 나무의 사진도 애니메이션 색감과 비교해보면 채도의 차이가 분명한데요. 전반적으로 채도가 높으면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반면 채도가 떨어질수록 느낌이 무겁고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가카즈오의 화집에서 배경 묘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밑색의 느낌과 세부 묘사의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이것은 세부 묘사에 활용된 색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법적으로 생각해보면 낮은 채도의 밑색으로 그림의 깊이를 설정하고 세부 묘사의 과정에서 채도를 조절해가며 그림의 느낌을 설정하면 효율적으로 화풍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색 전에 스케치의 스타일도 화풍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폼이 많이 된 그림체가 아니라면 최대한 요소를 자세하게 표현하되 형태를 생략하여 풀어주는 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단순히 사실적인 묘사라면 그림은 사진의 효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부여되는 작가의 시선이 투영되는 부분은 형태의 강조와 생략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의 몸통을 자세히 보면 종에 따라서 표면의 패턴과 질감이 다른데요. 나무의 패턴과 질감은 실루엣 다음으로 나무의 종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물론 가지 형태도 중요한데요. 이런 느낌은 책으로만 파악하고 암기하기보단 직접 이렇게 공원에 와서 실물을 보는 게 그림 공부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책에서 보는 그림 이미지는 작가의 의도가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요. 가끔은 이렇게 직접 실물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요. 나무의 가지가 형태를 구성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하자면 마디별로 선택적인 방향성을 갖지만 그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양 방향으로 갈라지거나 방향을 꺾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단면은 절단면이 각도에 따라 다른 무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나이테가 파이프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무의 몸통과 패턴, 단면의 무늬, 뿌리의 형태에 따라 나무의 종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관찰한 지식들은 나무를 다시 그리거나 조합하여 새로운 종을 디자인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면과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뿌리가 지면에 어떻게 내렸는지에 따라 나무의 형태를 구성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몸통의 패턴과 디테일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무에게 캐릭터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가지가 사라진 옹이의 형태라든가 그 안에 절묘한 뒤틀림, 재질의 조화 등이 세부 요소를 그리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결국 그런 요소들도 기본적인 원리를 파고들면 원기둥을 그리거나 천을 그리는 기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찰자의 눈을 탑재하고 공원에 나가보면 평상시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공원에 실어 나가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살짝 짜증나기도 하지만 어쩔 땐 의외의 장소를 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행운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위기들을 넘기곤 했었는데요. 저는 그게 관찰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들은 실사 스타일의 프로젝트에서 제안했던 나무들의 형태였는데요. 외곽 형태를 스케치하고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조합하여 완성한 이미지입니다. 원하는 형태의 자료가 없다면 이렇게 그려서 형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실사 스타일에선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진을 활용하거나 재질로 사진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결과물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유니크한 형태의 디자인은 스케치부터 일러스트 과정까지 통으로 그리기도 하는데요. 완전히 무에서 창조하기보단 그래도 실물을 많이 참조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작은 형태의 식물의 특징을 거대하게 키워서 디자인에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식물의 특징을 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유니크한 식생의 형태를 디자인할 때는 주변 환경의 조화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개체를 하나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이즈의 변형 시리즈를 같이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실사 스타일뿐만 아니라 대폼이 적용된 애니메이션 스타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배경 컨셉 아트에서 대폼이 적용된 스타일은 캐릭터와의 조화와 더불어 화면 전체의 스타일을 잡는 기준으로 식생과 바위의 형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나뭇잎의 크기, 몸통의 패턴 두께 등 요소의 변형 상태가 배경 컨셉의 전반적인 대품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건물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은 덩어리 두께가 클수록 그래픽 스타일이 캐주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관찰한 것들을 적용하여 나무를 주제로 한 배경 일러스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는 외곽선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화면에서 보이는 거리별로 레벨을 나누어 레이어를 정리합니다. 이제 레벨별로 패턴을 그려 들어가는데요.
중앙의 나무가 메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이번 일러스트는 선화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선으로 터치하여 패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패턴은 명암의 표현보단 깊게 파인 골짜기를 기준으로 재질을 표현하며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이런 방식의 묘사는 명암 표현 방식의 묘사와 비교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행 과정이 평면적인 느낌이라 조바심도 들고 체감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막상 스케치가 정리되는 시점에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작업이 진행됨을 느끼게 됩니다. 메인 레이어의 스케치가 정리되었는데요. 이제 단계별 레이어로 이동하여 처음에 잡았던 실루엣의 패턴과 재질을 터치로 채워 넣습니다. 여기서 패턴을 그릴 때 사용하고 있는 드로잉 기법은 원라인 기법인데요. 가급적 선을 끊지 않고 연결하여 작은 형태와 실루엣, 그림자 라인을 연결하여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작업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선이 많은 자연물을 그릴 때 적합한 드로잉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스케치가 마무리되면 기본 톤, 기본 색, 간단한 명암을 설정하고 배경의 레벨을 추가하여 깊이감을 표현합니다. 기본적인 무드가 설정되면 레이어 사이에 구름이나 수증기, 안개 등을 추가하여 공기 원근감을 표현합니다. 레벨 사이에 들어온 빛이나 안개에 맞춰 둥근 브러쉬로 개체의 톤을 살짝 조정합니다. 새를 추가하여 화면에 동적인 요소를 넣습니다. 이제 납작한 브러쉬를 선택하여 세부 묘사를 진행합니다. 브러쉬를 작게 사용할수록 세부적인 표현이 가능한데요. 전체적으로 같은 사이즈의 브러쉬로 작업을 진행하기보단 강조할 부분만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큰 브러쉬로 펴주는 방식으로 그림을 정리합니다. 이 그림은 선화를 살리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 디테일한 묘사보단 음영의 흐름만 표현하는 기분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앞부분의 역광을 살짝 표현합니다. 이지 포즈를 활용하여 화면 중앙에 여성 캐릭터를 작게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신성한 나무를 바라보는 천사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붉은 선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추가합니다. 한쪽 날개를 잃은 천사의 손끝에서 차원의 문이 열리는 설정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중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림의 주제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지 포즈로 잡은 포즈를 기반으로 라인으로 캐릭터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날개를 추가하고 머리카락을 길게 수정하겠습니다. 가볍게 컬러링을 진행하고 일러스트에 배치합니다. 이제 계획된 러프 스케치에 맞춰 이펙트를 배치하고 일러스트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복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